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윤동석 병원장이 암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병원에서 췌장암, 담도암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외과 윤동섭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암에서 살아남기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암에서 살아남기 하는 제목을 들으시면 되게 살아남기가 힘든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암의 치료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분야이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암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 단연 1등이 암입니다. 암이 인구 10만 명당 153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2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암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암이 뭐냐?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걸 보면 종양이 암이래. 암은 그냥 혹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암이라는 것은 혹 덩어리를 만들거나 다른 어떤 무한 반복해서 세포가 죽지를 않고 분열을 하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덩어리를 형성하더라도 이게 막 퍼져나가지 않는 아주 순한 것을 양성이라고 하고 거긴 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치료만 하면 낫는 또 치료를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혹들이 있고 암이라는 것은 악성 종양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암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세포를 연구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를 길러 보는데 많이 기릅니다. 그래야 약도 줘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니까 이런 접시에 이렇게 세포를 키우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세포들이 정상세포라고 그러면 이 세포들은 자라다가 이렇게 딱 차서 옆에 있는 세포들이 다 붙으면 자기들이 어떤 물질을 내서 더 이상 못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한 층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노란색 세포들은 이제 암세포. 이건 부딪혀도 예의가 없이 그냥 올라타서 자라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무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자기가 할 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뇌세포 같으면 어떤 역할을 하고 위에서 있는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위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골반 쪽을 찍어 놓은 우리가 컴퓨터 촬영입니다. 저 CT 스캔을 보면 검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여자분들 난소에 생긴 혹입니다. 그럼 난소라는 것은 난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고 어떤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 하는데 혹이 생긴 이 암은 그 기능을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거나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난소에 머리카락이 막 자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은 암세포는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 담낭암 환자분의 사진인데 이 담낭에 암이 병이 생기면 그 담낭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를 않고 이게 병이 진행을 하면서 담낭이 쓸개인데요. 쓸개가 이 간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간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자기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담낭의 암이 저 간 쪽으로 가서 이렇게 국화 모양의 그런 침범을 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특징은 가깝게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암이 진행이 되면 암세포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거나 림프관을 뚫고 들어가서 멀리까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닌다고 다 그 부분에 가서 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맞는 곳에 가게 되면 또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 위에가 췌장 부분에 노랗게 보이는 게 저게 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췌장에 생긴 암인데 오른쪽 목 위쪽에 까맣게 점이 보이는, 또 간에 점이 까맣게 보이는 저런 부분들은 암세포가 저기까지 그냥 퍼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암이라도 이게 초기에 그냥 순하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진행될수록 멀리 퍼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암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암은 그냥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암은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 암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이 예후가 나쁘다 하는 것은 아마 저렇게 빨리 퍼져나가고 빨리 침범하고 이런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같은 담낭암인데 내 옆에 환자분은 그 수술을 잘못해서 이게 뭐 금방 병이 다시 생기고 지금은 치료가 힘들어졌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술을 했는데도 그 수술을 잘 해주셔서 너무 경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잘 들어보면 우리가 같은 담낭암이라도 담낭암 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주 초기에 담낭암을 발견한 것. 초기의 담낭암은 담낭만 그냥 이렇게 잘 제거를 해도 평생 걱정 안 하고 사실 정도의 그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담낭암 1기 초는 그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데 1기 초처럼 표가 잘 안 나는, 검사를 해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우리가 이 초음파 같은 것을 해서 돌멩이가 있고 남석으로 수술을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아주 행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오면서 진행이 되면 2기, 3기가 되고 또 저렇게 안까지 또 주변에 있는 장기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아무리 크게 수술을 잘 해두어도 다시 재발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술을 성의 없이 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병이 어디에 어느 때에 발견됐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암 치료가 꼭 항상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전공의 시절에 배운 암 치료 원칙, 또 지금 하고 있는 원칙은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하는데 과거와 현재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에서도 암 치료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과거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진단하는 방법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960년대, 50년대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뱃속에 있는 암을 진단하는데 정말 이 너무나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보시고 진단을 금방 하실 수도 있었지만 금방 진단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에 있는 암 덩어리가 만져졌기 때문에 진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치료가 이제 발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느냐, 이게 이제 주 관심사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병을 안 생기게 할 거냐, 또 어떻게 하면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거냐 하는 게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저 머리 은발, 금발의 우리 여선생님이 미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님으로, 외과 교수님으로 와서 1950년대 중반부터 한 20, 30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국민 훈장도 받으셨고요. 그 당시에 서울역 앞의 모습이 왼쪽 아래쪽 사진 두 장입니다. 건물들도 별로 없었고 전차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아마 저 그림을 못 본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익숙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저 당시에는 유방에 위쪽 가운데 보면 유방에 저렇게 헐고 혹이 커지고 한데도 병원에 저 상태가 돼서야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므로. 저 상태에서 오시면 그 당시에는 항암 치료도 발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해서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선호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가 되면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멀리 혈관을 타고 또 림프절을 타고 가버릴 그런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해놓고 나도 금방 재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던 시대. 그러면 치료 성적이 좋아지려면 유방에 뭐가 만져지는 게 없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된다. 지금은 왼쪽에 초음파 장비, CT, MRI, PET 스캔 뭐 이런 요즘은 거의 다 너무 쉽게 들어보셔서 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유방에 석회화가 있거나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병을 우리가 초음파로 정기 검진을 하면서 찾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딱 제거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암이면 또 촉인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했다. 그 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우리 진단 기기들, 과학이 발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살아남을 찬스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보는 사진은 간암 환자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암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것도 암이 좋아지는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예방이 되는 하나의 큰 일이고 또 저렇게 과거에 찾기가 어려웠던 한 2cm 정도 되는 조그만 암도 저런 CT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면 저렇게 잘 치료를 수술로서 제거를 하든지 또 간 기능이 수술을 못 견디게 생겼으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고주파 치료라든지 색전술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 아래쪽 사진을 보면 얼마나 외상으로 간이 많이 다쳤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조금 의심되면 개복을 했어야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왼쪽에 두 사진은 많이 다쳐 보여도 우리가 그냥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C번의 사진은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를 멎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치료 성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췌장하면 이제 겁부터 내시는데 췌장에 생기는 혹을 크게 나누라 그러면 물주머니 같이 생긴 혹이 있고 딱딱한 혹이 있어요. 딱딱한 혹은 나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혹이고 물주머니 혹은 혹시 암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치료 성적이 비교적 좋은 암. 여기 보시면 저런 검사들을 통해서 췌장에 생긴 조그만 혹을 발견하고 이 물주머니 혹을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금 더 경과 관찰을 해도 되느냐 1년에 한 번 검사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해 있다. 필요 없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꼭 필요할 때가 되면 경과 관찰을 하다가 그 시기를 안 놓치고 할 수가 있다. 치료 성적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사진은 딱딱한 혹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혹은 우리가
크기가 작더라도 무록하고는 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제가 소화기 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소화기라는 것은 소화관,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삼켰을 때 그게 항문으로 배출될 때까지의 길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식도가 되겠고, 식도가 위랑 연결되고 위에서 십이지장, 십이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대장, 거기서 항문으로 이제 음식이 배출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기에 진단을 하려면 아주 변화가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는 우리가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대장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항문으로 내시경을 이제 삽입하고 쭉 해서 소장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를 관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조그만 변화도 발견하게 되니까 위나 십이지장이나 대장의 조기의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 내시경은 2년에 한 번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장 내시경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을 검사를 하시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소장은 좀 어렵겠죠. 내시경이 굉장히 길어야, 소장 길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 계신가요? 되게 짧으면 한 5m, 길면 한 7m거든요. 그렇게 긴 장이 뱃속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는 병이 생겨도 진단이 어려운데, 다행히 소장에는 암이 생기는 그 확률이 많이 낮아요. 다행인데, 그래도 거기를 검사를 하려면 우리가 그냥 내시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캡슐처럼 생긴 걸 하나를 먹으면 그게 쭉 내려가면서 그 영상들을 컴퓨터로 보내서 컴퓨터에서 영상을 만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캡슐 내시경이라고 그러고, 그걸로 진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건이, 우리가 어떤 질병의 조건이 되면 보험으로도 저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 내시경을 받으려면, 내시경이 굵으면 좀 힘들겠죠. 목을 넘어갈 때 굉장히, 엄지손가락만한 내시경하고 새끼손가락 같은 내시경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영상은 선명해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진단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다. 내시경을 들여다봤더니 표가 안 나면 저런 이제 염색을 하는 약들도 쓰고 해서 아주 초기의 거를 발견하면 저렇게 수술을 해서, 제가 전공의 때는 병은 굉장히 조기에 발견했는데도 식도 쪽에 가까운 위에 생겼으면 위가 전부 절제가 돼서 없어지고, 아래쪽 3분의 2에 생겼으면 아래쪽 3분의 1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 95% 이상, 거의 다 잘 사시는데, 그 대신 위가 없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담도나 이런 부분은 볼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시경이 가늘어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담즙이 흘러내려가는 길도, 또 췌장의 길도 저런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도 하고 볼 수 있는. 근데 저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진단이 애매하고 복잡할 때만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병에서는 수술 범위를 정할 때도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를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췌장관에 돌멩이가 있는 거를 꺼내는 건데, 췌장관은 2, 3m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가는 췌장관을 통해서 저런 내시경을 해서 발견을 해서 병을 찾는 그런 것들도 지금 가능하게 돼 있다. 옛날에는 배를 열어서 이렇게 보고, 간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그래서 뭐가 만져지면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에 암세포가 있으면 수술을 못하고 그냥 배를 닫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배를 크게 열고 할 일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진단 검사 방법이 발전했고, 근데 의심은 되는데 검사에 안 나타나면 일단은 저런 복강경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복강경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위에 하얗게 보이는 저런 부분이 이제 암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서 저게 암복증이라는, 그러니까 암 복막에 이렇게 암들이 자라는, 저걸 조직 검사해서 암 세포가 나오면 그때 이제 수술을 그냥 못하는 그런,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 필요 없는 개복이 많이 없어졌다, 수술이 많이 없어졌다, 진단을 잘해서도 그렇고, 또 너무너무 진단이 어려우면 저런 복강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진단을 잘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조기 진단을 했으면 뭔가 쉽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다 위를 전부 절제하거나 3분의 1을 절제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가 비교적 순한, 아주 분화가 좋은 그런 암들은 내시경으로 저 점막만 잘라내도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위가 전부 없어지던 시대에서 지금은 저렇게 내시경으로 해서 저 점막만 절제하는 저런 점막 절제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를 하는, 이런 장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옛날에 간에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대장암 환자들은 수술을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장암이 간에 전이가 있으면 그 전이된 암들을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근데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대장 수술해서 막힌 부분을, 대장암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서 절제를 해서 우리가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발전은 개복을 크게 하던 시대에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사진은 모자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하던 게 1940년대 사진. 여러분 그렇게 오래 안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제 모자도 쓰고 그다음에 일회용 수술복도 입고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배를 크게 열어서 하던 개복 중심의 수술을 하던 시대였고, 그 아래쪽 사진은 이제 복강경으로 하던 시대.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로봇으로 수술자가 옆에 서 있지 않고 조종관에 가서 수술을 하고 환자의 테이블에는 기계들이 붙어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장기도 보존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부위도 저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선생님, 암 환자에서 뭐가 제일 암이 생기는데 또 암의 원인에, 암 치료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암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저 책들을 쭉 쌓아 놓은 게, 우리가 유전자를 우리가 염기 서열로 이렇게 AGTC라는 그런 염기 서열을 쭉 한자씩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한 사람의 유전자의 총합은 맨하탄 전화번호부 한 권에 적은 것들을 저 책 권수만큼 써야 되는데, 지금은 CD 한 장에 저 정도는 탁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점막 같은 거, 이렇게 구강 내 점막 아니면은 조그만 조직을 얻어서 DNA를 추출해서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발전해가면 어디까지 발전을 해갈지는 뭐 가능성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조건 이 3기가 넘어가면 다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한다고 다
좋아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항암 치료가 잘 될 거고 어떤 분은 안 될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 이런 말을 쓰는데 정밀 의료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면 다 오셔서 선생님 저도 유전자 검사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게 필요한 게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암 환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다학제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치료,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또 요즘 강조되고 있는 면역 치료까지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하면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공포의 췌장암 희망은 있나? 뭐 이런 제목으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웃으시지만 췌장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저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내가 이거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들을 가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5년 단위로 이 발생률, 암 발생률과 암 치료의 사망률, 성적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췌장암이 한 8번째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위암이 제일 많지만 암으로 돼 있고 한 전체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숫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위암에 비해서 췌장암이 국소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조기에 발견을 했느냐, 진행은 했지만 그 장기 속에, 췌장 속에 있느냐, 또 하나는 멀리 가버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성적을 나타낸 겁니다. 저기 보면 정말로 치료 성적이 다른 암에 비해서 좋지는 못하지만 아주 췌장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5년 생존율이 37%,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격 전이가 있으면 아직까지도 5%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위암은 비교적 그래도 치료 성적이 좋다. 밑에 보면 이게 시대별로, 연도별로 성적인데 5년 단위로 봤을 때, 10년 단위로 봤을 때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료 성적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췌장암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이 설명을 안 듣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힘든데 지금이 2019년이니까 저 왼쪽에서부터 숫자가 적혀 있는 한 서너 번째까지, 네다섯 번째까지가 될 텐데요. 그 안에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것은 거의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하면 100% 다 잘 사신다. 특히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암을 가진 분이 암을 안 가진 분보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관리를 하고 해서 그런지 더 생존하는 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후는 안 좋고 치료가 아직 어렵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이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100% 치료에 성공하려면 얼마나 걸릴 거냐? 2190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들은 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어서 조만간 100% 치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췌장암도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면 저것보다 당겨질 수도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췌장암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췌장 수술을 하고 나면 합병증이 수술한
환자분의 병의 진행 관계에 상관없이 30%는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잘 이야기를 해서 30%고요. 많게는 50%에서 70%까지도 조그마한 합병증들은 다 있었다.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는 어땠냐 하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수술을 하고 병에 상관없이 수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20에서 30%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수술이 어려웠고 수술을 해도 회복하시기가 어려운 병이었는데 지금은 성적이 좋은 기관들은 합병증의 발생률은 아주 다 많이 크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한 20, 30%의 합병증의 발생률은 있지만 수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많이 적어졌다. 잘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데도 있고요. 한 아주 세계적인 기관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 수술하면 한 두세 분은 아직도 아주 잘하는 데서도 회복을 못 하실 수 있다. 그만큼 어려운 수술.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을 해야 좋은데 조기에 발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시경처럼 그렇게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하여튼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혈액 검사, 그 다음에 가장 췌장을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CT 검사를 해서 췌장을 보면 아직까지는 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이상이 있거나 또 췌장암 표지자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저기에 없으면 우리가 MRI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정밀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췌장암이 일단 진단이 되면 이게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없나 하는 그런 페트 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췌장암도 역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췌장암의 발전을 하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술을 할 수 있게 췌장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췌장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주 표준화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항암제들이 좋아지니까 수술을 할 수 있어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률이 60% 이상 된다고 그러면 먼저 항암 치료를 좀 하고 수술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제가 1999년에서 2000년에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이었는데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아주 멀리 다른 장기로까지는 안 가 있더라도 주변의 큰 혈관들을 감싸서 완전히 다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이게 좋아지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저렇게 간이나 이런 데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이 아니라 항암 치료가 첫 번째였다. 근데 요즘은 더 복잡해져서 아주 좋은 저널에 영국에서 유명한 외과 선생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분류를 하나 더 해서 이게 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 국소 진행을 했더라도 이게 아주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은 그냥 수술을 못하는 진행형이냐 하는 거를 한 단계를 더 뒀어요. 그래서 4단계로 분류해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계성 그러니까 절제가 가능할지 애매할 때 수술을 먼저 하는 경향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췌장암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유전자 검사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가는 그런 과정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췌장암 환자, 간암 환자, 담도암 환자를 전국적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간담체외과 학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저런 등록 사업이 잘 돼서 큰 데이터가 모이면 더 정확한 성적을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저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봤더니
1cm보다 작은, 더 크게 말하면 2cm보다 작은 암은 수술을 했더니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 1cm보다 작은 암을 만약에 발견을 하면, 치료를 하면 80.4%의 환자분이 5년 이상 사시더라. 이거 췌장암이라도 이 췌장암은 그냥 췌장에 생긴 암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나쁘다는 췌장관선암, 우리가 췌장암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cm 이하짜리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무진장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이런 췌장암을 하는 외과 의사들의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환자분은 굉장히 평상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이 물주머니 혹을 가지고 쭉 경과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물주머니 혹이 수술을 해야 되는 조건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2.2cm도 안 됐던 게 한 3cm 가까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내시경 초음파들을 통해서 봐도 안에 이런 살점 같은 게 있고 해서 수술은 하셔야겠습니다 했더니 겁이 많으셔서 나 여태까지도 그냥 하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될 시기가 됐고, 더 지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을 하면 어려워지십니다 해서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운이 좋게 물주머니 혹 옆에 좀 떨어진데 아주 조그만 1cm가 안 되는 췌장관선암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7년, 8년쯤 되셨는데 뭐 아주 건강하게 변호사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cm 이하 조기 췌장암 발견 매우 중요하다. 편작과 화타 하면은 뭐 명의로 우리가 다 알려진 기원전 300년 경에 편작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병이 걸린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치료해 주니까 눈에 보이게 좋아져서 나보고 명의라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 형님이 2분 계신데 그 2 형님은 나보다 훨씬 더 명의시다. 우리 큰형이 제일 명인데 그 큰형님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셔서 그 병이 안 생기게 하신. 2번째 형님은 병이 별로 표가 안 날 때 진단을 하셔서 그 말은 아주 조기에 진단을 하셔서 약만 조금 줘도 잘 나아서 별로 유명해지시지를 못했다. 근데 나는 내 의술이 부족해서 이따만한 병을 가지고 와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더니 나보고 명의라고 한다. 그 굉장히 와 닿으세요? 예, 저도 이 말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외과 의사가 곤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간호를 만드신, 우리나라의 간호를 만드신 분인데, 뭐 제목도 너무 뭉클한 제목이지만 이분이 하신 이 만화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만화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모기 없애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2번째, 더러운 물에 채소 씻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한 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분 저 책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나라에 저렇게 고마운 분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췌장암 왜 생깁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진료를 시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잘 모르는 거를 안다고 대답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알면 병이 해결이 됐겠죠. 근데 췌장암이 왜 생깁니까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거는 담배. 담배는 모든 암의 발생 확률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췌장암도 뭐 적게는 2.3배, 2.6배 하지만 많게는 뭐 8배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담배부터 끊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조금 미천이 떨어져서 뭐 또 다른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데 저기 보면은 술병이 많이 쌓여 있는데 알코올은 췌장에
만성 췌장염을 잘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해서 또 췌장암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주하시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저런 육가공유, 이런 소세지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드시라고 그러는데 보통 몸에 좋은 것보다 입에 좋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거 설명하면 되게 짜증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을 많이 쬐어도 뭐 생긴다고 막 겁을 내서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나 CT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의사가 권하는 정도의 검사는 당연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하시면 좋겠고 맨 위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려진 게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보고 암을 뭐 특별히 선생님은 뭐 드시는 거 있으시냐, 그다음에 암 수술하고 나면 선생님 저 뭐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다 영양 상담을 저 암 수술 하신 분들한테 전 췌장암 수술 하시면 권하거든요. 그래서 암 수술 하시면은 식단을 어떻게 짜고 하는 게 100%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울지 몰라도 저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마음에 또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런 야채, 채소류,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저런 컬러 푸드를 먹으라,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뭐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은 다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제가 지금은 다행히 체중을 많이 줄여서 그래도 앞에 서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배가 이렇게 있고 할 때는 사실 저런 질문을 하시면 본인도 안 하면서 뭘 하라고 그러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연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인구를 가지고 암 예방이 되는지, 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운동을 한 환자하고 운동을 안 한 환자,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준 그 시간, 그 칼로리를 소비하는 그런 활동을 가지고 운동을 했냐 하는 걸 가지고 쭉 검사를 했더니 이 운동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재발률을 떨어뜨리더라 하던 것을 아주 영향력이 큰 우리 의학 논문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맨 위에 써진 게 가장 요약을 한 건데, 매일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이 땀이 날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시라 하는 게 가장 큰 권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분에서 60분을 땀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거는 정말 권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체중이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환자분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한 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환자분이 정말 나 췌장암이라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정확하지도 않고, 믿을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나를 제일 좋아할 텐데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좀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제럴 굽만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의 병에 대한 좌절은 종양만큼이나 쉽게 번져나가는데 희망은 종양을 녹여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이 내용이 굉장히 와닿아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우리 정신과에, 요즘은 정신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이렇게 의뢰를 하면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처음에.
내가 거기 뭐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참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도움이 돼. 저 왼쪽에 그림이 뭐냐면은 환자가 무드가 앵그자이 화가 나 또 우울하면 보호자 배우자도 그만큼 화가 나고 우울한 지수가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 옆에 있는 것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석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의미 중심 치료, 그래서 그 이제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서 또 저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다시 올라오시기가 힘드니까 올라오셔서 외래를 볼 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같이 하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신 분들은 이 분노 지수가 처음에는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고, 그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는 살아남는 거,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분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분 모르크사를 만드신 이 조지 모르크 선생님의 말씀을 굉장히 명심,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어떤 내 이익을 보기 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약을 만드는 거, 치료하는 것은 환자를 낫게 하기만 하는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은 따라온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평생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